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1900선을 등락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증권, 자동차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조선주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의 총선 결과 신민주당이 승리가 유력함으로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가 기정사실화되는 등 유럽의 위기는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같은 상승 흐름 이번 주도 지속되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종목과 또 매수가,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세요? 서울반도체요. 네, 서울반도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26,500원에 20%인데요. 네, 26,500원에 20%. 네,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먼저 금요일 날 있잖아요. 예, 이게 손들매를 21,000원에 손들매 하러 가는데 네, 21,000원 밑으로 떨어져 갖고 네, 걱정도 많이 되고 예. 이걸 손들매를 해야 되나 오늘은 좀 오르게 있던데 손들매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가 단가를 좀 낮출까 싶었어요. 네,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있으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예, 3월 달에 샀어요. 3월 달에 네. 정근회사 과장님이 이거 추천해갖고 샀는데, 네, 또 높은 가격에 28,000원에 사갖고, 이거 물타기를 조금 해갖고, 26,500원에 낮췄는데, 네. 또 이만큼 내려가갖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네, 매수 단가를 낮췄는데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하나 아니면 조금 손절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좀 가져가야 되나 싶었어요. 네, 그래도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종목 상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진 팀장님 서울반도체 한번 봐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21,000원이 손절가였는데 2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안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산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침체가 돼 있죠. LED 시장. 그러니까 지금 LED 시장이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TV와 그다음에 지금 조명 시장. 근데 TV 쪽은 이제 LED 쪽보다는 OLED 쪽으로 추세적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뭐 이런 부분이 뭐 완벽하게 좀 전이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뭐 TV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모니터, 그다음에 지금 노트북 같은 그러니까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나타난다라면은 서울반도체도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쓰는 이게 조명 자체가 뭐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ED 조명으로 좀 교체가 된다면은 큰 폭의 산업 성장이 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기 자체가 언제쯤이 그 시기에 좀 도래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서서히 좀 바뀌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수익성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땐 산업에 대한 성장성 분명히 있지만은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성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좀 드는 그런 지금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미래를 좀 예측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안 좋아지면 매도를 하시고 수급이 좋아지면은 뭐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지분은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매도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시장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쪽은 모두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이 21,000원이라 그래갖고 21,000원 이탈시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손절 라인을 조금 더 낮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박스권이 한번 이탈하긴 했지만 바로 회복해갖고 오늘 같은 흐름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해가지고 추세를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선 25,500원이 종가상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23,000원. 그러니까 22,5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구간까지 도달하시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매도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시고 다른 비중,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좀 주식으로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 비중이라면 굳이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뭐 우려를 좀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 상승세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금 25,5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는 22,500원에서 23,000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서울 반도체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가 24,25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강원랜드 좀 추세를 보니까 조금은 하향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박성일 연구원님이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카지노 관련 업종이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강원랜드가 6월 달에 신규 카지노 사업장 증설에 대한 허가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4,200원 정도의 주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급등해서 20% 정도, 1차적으로 한 28,000원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조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 강원랜드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3,000원대에서 아주 강한 하방 지지선을 3년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는 24,25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가져가서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산업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나실 확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은 직전 최저점이었던 23,400원 정도를 정해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28,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작년에 올라갔던 3만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가 포트 비중에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배당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갖고 버틸 경우 시장 금리 이상 그리고 2배 이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원랜드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있는 신규 사업장 허가 정도만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크라운 제가입니다. 네, 크라운 제가요. 네. 네, 매수. 매수가가 예. 146,500원에 네, 비중 30%입니다. 네, 146,500원에 비중이 30%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이게 187,0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예, 요새 근래 계속 하락해가지고요. 네, 지금 너무 많이 하락해서 뭐 166,500원에서 아침에도 하락했다 올랐다가 다시 또 하락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전망하고요. 예, 단기 목표가와 중기 목표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라운 제가의 또 단기, 중기 목표가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크라운 제가입니다. 146,5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뭐 중장기적인 또 전망과 또 앞으로의 또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단 낮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내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이었던 18만 8,500원을 깨고 가느냐, 못 깨고 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음식료 업종, 대상이나 오리온 같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세만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크라운 자가도 마찬가지고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내수가 중심이었던 업종들이 현재는 이제 글로벌 포지션을 조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크라운 제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현재는 이제 PR 10배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 후년까지 갔을 때는 중국의 매출 성장세를 등에 입고 PR 6배, 7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PR이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와서 PR을 한 10배 정도로 맞춰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된다고만 보면 25만 원,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8만 8,500원부터 지금 현재 주가인 16만 4,500원까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지 크라운 제가가 갈 수 있는 요건이 좀 마련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이 돼버리거나 너무 나쁜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 나쁜 상황은 논할 필요가 없고 너무 좋은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음식료 업종 자체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그만큼을 반영하지 못할 상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약간은 불안하고 지수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실적 우량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시즌이 가장 크라운 제거한테 좋기 때문에 시황 판단을 조금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18만 8,5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5만 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시장 보겠습니다. 1897선 2%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하면서 475선 회복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홍희진 팀장님이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거냐 아니면 좀 중기적인 대응을 하실 거냐에 따라서 일단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500원 부분까지 일단은 뭐 차익 실현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3에 대한 좀 수혜 기대감,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1, 그러니까 신규 모델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앞으로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 지금 저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 말부터 기관이 저가 매수 좀 위부시키면서 지금 기관의 단기 매수로 이 종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 종목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인 만큼 아무래도 1차적인 저항대,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이 14,000원 라인이죠. 그래서 14,000원부터 14,500원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 지금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이라면요, 1차적으로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목표 순위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 아무래도 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수익이 한 600억 가량,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600억이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은 충분히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500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도달 시간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약화가 된다면 주가는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하신 뒤에 전고점을 뚫고 난 뒤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이상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밀려서 빠진다라면은 5일선, 그러니까 13,20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전략 매도하신 뒤에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걸 확인한 뒤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성 CSN입니다. 네, 매수가는 1,940원, 비중이 100%인데요. 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한솔 CSN 봐드리겠습니다. 예, 한솔 CS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솔그룹이 좀 잘 돼야겠죠. 한솔건설도 마찬가지고 한솔제지나 한솔홈데코 등을 비롯한 한솔그룹이 좀 잘 된다고 하면 관련 업종이 유통 쪽에서 분명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한솔제지 주가를 한번 보면 아무래도 제지업이 주력이었던 한솔이니까 한솔제지 주가는 계속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종이 수요가 좀 급증을 한다고 해서 종이 관련 뭐 아트원제지나 한솔제지 등이 좀 대림 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지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한솔그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한솔 CSN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통 물량을 조금 확보를 해서 주가가 많이 꺾이지는 않았고 바닥 대비해서 쌍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솔그룹, 특히 한솔 관련된 리스크가 한솔 건설 관련된 리스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보유, 특히 100%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약간 이어가 보면 직전 고점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뚫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산병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차트상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좀 밀집을 해가고 있는데 천천히 데드크로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음봉이 훨씬 더 양봉보다 많죠.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향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한솔 CSN의 영업이익률이 뭐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죠. 10% 내외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좋다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테마가 붙기에도 한솔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는 비중을 30%대 정도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현금화를 해서 변동성이 있는 장소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소재 산업 쪽으로 옮겨 타는 게, 특히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대형주가 먼저 올라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24,9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12% 급등하면서 지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홍희진 팀장님이 한번 봐주시죠. 자, 지난주 6월 15일 날 13%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크로스파이어나 뭐 피파 온라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계약 문의가 그러니까 재계약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매출, 그동안은 뭐 게임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불발이 되면은 거기서 매출이 안 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뭐 과거 실적이 얽매이시기보다는 미래 아무래도 성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리스크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고 기관의 매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지분 감소가 계속 일어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주가는 상당히 악재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주가를 올릴 만한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를 좀 가닥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조금 더 지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보셨을 때 22,000원이죠. 22,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장중에 22,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략 매도하시는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22,000원이 이탈이 안 되고 일단은 오늘 단기 저점을 좀 찍는다라면요, 일단 좀 조금이라도 좀 반등이 나올 때 파시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지금 23,000원에서 23,500원 구간,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5일선보다 좀 낮은 가격인데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아무래도 지금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뭐 이익률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매출 자체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지금 현재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OCI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21만 원에 좀 비중을 많이 담으셨어요. 100%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예, OCI 같은 경우에는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 사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OCI 주가는 올라갈 테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주가가 빠질 텐데, OCI의 폴리실리콘 원가가 21달러 정도 되죠. 현재 거래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23달러에서 6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가까지 갭이 조금 있기 때문에 OCI가 못 버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OCI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OCI가 제4, 제5공장에 대한 투자를 보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돌아섰을 때 원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정 보류했던 투자를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OCI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대체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20만 9,500원인데요. 주가가 아직까지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바닥 다지기권에 좀 들어와 있는 구간이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좀 연동이 됐다고 봤을 때 국제 유가가 지금 84달러 정도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같이 120불, 140불 다시 가겠죠. 유가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CI도 현재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안 좋기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충분히 다지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을 좀 100% 정도 가지고 있으신데 OCI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100%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승부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금은 꾸준히 창출하실 수 있어야겠죠. 분명히 여유 자금이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3분기까지 봤을 때 OCI가 크게 좋을 것 같지 않죠. 수요처인 모듈이나 인곳, 웨이퍼 모두가 아직까지는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OCI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간략하게 또 봐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가 53,000원에 비중이 20%. 매수가 원금 회복 언제쯤 가능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언제쯤 접어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조금 가닥을 좀 잡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는 해결된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큰 두 국가에 대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악재죠.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이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 좀 접어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 자체를 저는 한 1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1월달 고점 라인이죠. 1월달 고점 라인인 한 5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모두 뭐 우리금융이나 뭐 KB금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 이상을 좀 바라보시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만 지금 그 가격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이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지 조금 더 면밀히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진다라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 가량 육박이 됐죠. 그 1,000조 원이 만약에 은행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되, 일단 기간은 한 1년 이상 잡고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이제 같이 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36,000원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도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오전 중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 지지율과 제1당에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합산한 예상 확보 의석은 신민당이 129석, 시리자 71석, 사회당 33석, 그리스 독립당 20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민당이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연정을 꾸리면 예상 의석은 161석으로 정원 300석인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마라스 신민당 당수는 그리스 국민이 오늘 선거로 유럽을 향한 길과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면서 더 이상 다른 모험은 없으며 그리스에 대한 유럽의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해 최악의 순간은 넘겼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신재윤 재정부 제1차관은 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유럽 재정 위기를 둘러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번 총선 결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경계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해소돼 국내 금융시장에서 호재가 됐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악재도 즐비해 경계의 끈을 계속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2,000여 대의 번호판에 대해 영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전국 광역기초자치 공무원 5,800여 명을 투입해 총 12,81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이 세계 5위, 기술 경쟁력은 14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평가 결과 과학 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독일, 이스라엘 등 순이었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전체 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같은 2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위는 홍콩이 차지했고 다음은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순이었습니다. 중국은 23위, 일본은 27위로 우리보다 뒤처졌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1897선, 475선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